네, 11시 구간 오프닝을 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말씀을 바꿔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03%, 1포인트 내외의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탐색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217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림이 있다 보니까 대응에 있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토마토배 수익률 대회 데스매치 마지막 날 지금 두각을 나타내시는 세 분을 통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부증권 송필호 부장 연결되어 있네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송필호입니다. 네, 부장님 토마토TV 방송 출연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네, 오래됐습니다. 예, 뭐 거의 한 7, 8년? 네, 그 정도 예. 방송을 했습니다. 네, 지금처럼 또 두각을 나타내신 적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번 매치에서 정말 그동안의 어떤 그 노련함을 모두 다 쏟아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 종목을 장기 보유하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셨던 부분 많은 투자자분들 인상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차익 실현 다 하셨잖아요. 네, 다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예. 시장 흔들림 때문에 주가가 네. 다 왔다고 생각하셔서 차익 실현을 하신 건지 또 보유하신 분들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네.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네. 분들을 위해서 좀 이 세 종목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죠. 네, 그럼 먼저 BC월드 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제약주들이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 종목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 코스닥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이 종목도 최근 이틀 연속 큰 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요, 실적이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2,500% 정도고 자본금이 13억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무상증자 가능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고, 최근 이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지만은 제가 보면 충분히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금일 만에 약세로 전환한다 해가지고 무리하게 추격 매도는 안 하고 좀 보유 전략 좋아 보이고요. 제가 보면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구사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동양강철이죠. 최근 아르코벤자 그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급락한 배경이 뭐냐면은 그 갤럭시 우리나라의 그 판매가 예약 판매가 약 30만 주 정도 예약 판매를 했는데 실제 판매가 25만 주 정도 됐다 그래가지고 갤럭시 6 판매가 좀 부진하지 않냐 그런 우려감 때문에 특히 좀 최근에 급락을 하는 양상을 보였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갤럭시 6 판매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 이동 투기사들의 그 보조금 문제도 어느 정도 상당히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부터는 갤럭시 6 판매가 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동양강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60일 이동평선 지선로 해가지고 또 강한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 전략 좋아 보이고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면은 제가 보면은 물타기 전략도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셀메드인데요. 셀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탐방을 여러 번 가가지고 직접 매수했던 종목으로 100% 이상 수익률이 났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는 11%가 급락을 했는데 현재 부합 수준까지 지금 강하게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셀메드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 태국 시장 진출에 따라서 해외 시장 진출에 따라서 성장성도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이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즌 데스매치에서 꾸준하게 보유를 해주셨던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보유 의견, 지속 보유 의견과 또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들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제 오늘 데스매치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오늘 장이 남아있는데 과연 네. 이 수익률에서 좀 더 높이시기 위한 매매를 하실까? 이거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5월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또 시장의 네. 변화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전략 펴실 건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저는 매매는 지금 특별히 안 할 예정인데요. 특히 금일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거의 순환매가, 거래 시장도 순환매가 거의 끝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보면 오늘 통신주, 보험주, 은행주, 이와 같이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주들은 현 시점에서는 뭐 제가 보면 강한 상승보다는 그동안 소외됐던 측면에서 그렇게 순환매 차원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인 통신주나 은행주, 자동차 관련주는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5월 장세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래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수할 종목이 쉽게 보이지 않거든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우량주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매매할 종목들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할 만한 종목이 쉽지 않기 때문에 5월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동성 강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매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번 수익률 대에 한번 천명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주도하는 이 유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외국인은 특히 키 맞추기의 그 시세를 기대하면서 또 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전반적으로 사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전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어서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동근 전문가의 전략 들어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데스매치 기간 동안 시장의 환경은 일단 아주 또 중요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3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바로 이번 달에 나왔다는 점인데요. 그런 시장 환경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는 수익률, 현재 데스매치 2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동훈 전문가님의 어떤 매매 전략, 이런 장 분위기에 잘 맞았던 걸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중후반부 정도는 좀 맞았고요. 최근 며칠간은 조금 맞지를 않았습니다. 맞지를 않았고, 지금 이제 시장 지수 자체가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고점권에 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전문가뿐만 아니고 개인 투자자도 좀 매매가 신중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며칠간 이제 지수는 올라왔습니다만 종목의 슬림화가 진행이 되면서 종목을 참는 게 쉽지 않았고 수익을 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통신업종이라든지 일부 이제 종목 섹터들이 한 5%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를 않습니다만 종목별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상당히 이제 차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져버리는 이런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매수가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은 이제 다가왔고 데스매치에서는 종목도 초반에 일단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수익 손실을 떠나서 대부분 이제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가격 불문하고 매도를 일단은 해놓은 상태고요.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장 초반에는 좀 고점권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른 순환매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을 두 가지로 써가지고 갈 겁니다. 예, 중기 쪽에서 이제 포트를 조금 구성을 하면서 업종 순환의 끄트머리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업종들, 예, 그런 쪽을 발굴해서 조금 포트를 채울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유화학, 조선, 건설, 철강이라든지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그 소재 산업재 섹터 쪽에서 단기 매매 관점으로 조금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소재 산업재 섹터 중에서 단기 매매를 하면서 순환매 매기를 좀 기다리는 전략 구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섹터로는 전반적으로 소재 산업재 섹터들은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은 종목을 고르실 때 어떤 수급적인 요인을 보시나요? 아니면 실적 추이를 보시나요?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지금 얼추 이제 실적은 조금 이제 정유화학 쪽에서는 조금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수급을 좀 되도록이면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정유나 그다음에 화학이나 철강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건설이나 그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적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재현 전문가 연결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마켓 2막 1장 2장에서 강재현 전문가 그때 유기하실 때 한번 연결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셨습니다. 3위까지 올라오셨다가 오늘 약간 김봉만 전문가에게 조금 밀리시는데요. 오늘 장 그래도 데스매치 마지막 날 3시간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떤 전략을 펴실 건가요? 이번 데스매치 마지막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네.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펴실지 데스매치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요. 네.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강세를 띄는 섹터 같은 경우가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저밸류를 나타내던 그런 종목들의 중심으로 강세를 띄고 있는데, 사실 데스매치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부터는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종목들로 그냥 마무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지금 이제 강세에 뛰는 거하고 외인들 매수가 들어온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잘 따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가 들어온 것들의 특징이 이제 배당 관련한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들로 좀 중심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이요? 배당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군요. 지금 수급 주체들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모멘텀 가운데 하나 짚어주셨습니다. 배당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럼 5월 주식시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어떤 전략 포인트가 있는지 앞서서 두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재현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에서 대형주 쪽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선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다들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받던 그런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더라고 보고요. 그 코스닥하고 코스피 거래소에 있는 중성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제 올해 시장을 놓고 볼 때 워낙에 이제 대형주 시장과 이제 중소형 시장이 차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의 격차를 메우는 과정이 5월달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5월 한 10일 전후까지는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을 제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경우는 이제 펀드 환매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비중이 작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매수세를 유입이 좀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2, 3분기 성수기 주입하는 소재 산업재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 중심에서 강화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동차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이 부진했는데 자동차 업종도 다른 섹터들의 상승세를 뒤쫓아가는 어떤 의미 있는 키 맞추기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은 앞서도 제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주 데스매치에서도 매매를 했었고, 자주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 좀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은 모든 안 좋다라는 거는 다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어저께 실적이 발표되긴 했었지만 실적이 사실 그렇게 언쇼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또 당기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모멘텀이 많은 상태이고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그런 상태니까 그때 비하면은 현대차를 비롯한 지금 현대차 그룹 이런 자동차들에 대한 밸류 매트가 너무 높다는 거죠. 더군다나 주주 친화적인 성격으로 계속해서 매당 확대한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시즌 데스매치 마지막 날 상위권 전문가들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지만 현재 신중한 매매가 필요한 구간이라는 점 동시에 강조를 해주셨고요. 특히 대형주를 위주로 순환매를 기다리는 전략, 수급과 배당의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